우리 몸속에는 짜장면으로 환산하면 짜장면 200그릇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굶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을 끄집어 쓰는 거지. 근데 걔네들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됐기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굶었을 때는 비축해둔 에너지를 쓰고 아까 얘기한 스폰지를 짜고 그다음에 또 잘 챙겨 먹어서 채우고 이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북언더스탠딩 예. 또 잘 찾아오셨습니다. 네, 강북 삼성병원의 박용우 교수님하고 네. 내 몸 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네. 지금 다이어트에 지금까지 상식이 완전히 잘못됐다. 네. 너희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 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부에서, 있고요. 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북언더스탠딩의 이 내 몸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에서 보시고 오신 분, 네. 그리고 무슨 소리야? 나 피드에 떴길래 그냥 너희들 처음 보는데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하시는 분은 네. 저희가 누구인지는 잠시 관심을 좀 뒤로 미루시고요. 네. 유튜브에서 내 몸 혁명에 관련한 책 일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 2부부터 들어오시면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몸이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이상해지는 몸을 건- 망치고 싶지 않으시면 네. 일부를 보고 오셔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자, 이어가 2부 볼까요? 이어가겠습니다. 네. 박용우 교수님. 지금 네. 일부 끝에 나온 것 중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네네, 남았습니다. 네. 그 건강, 이 대사이사 체중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네가 비만인지 아닌지는 저스트 체중계만 보면 안 체중계만 되고 보지 않고 혈액 검사를 해야 돼. 네, 혈액 검사, 뭐 네네. 당뇨 수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네. 몇 개는 또 좋고 네. 몇 개는 나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지만 그 경우는 나쁜 거 몇 개 때문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만인 거예요. 그러면 그 왜냐하면 비만을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이 네.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나옵니다. 처음에는 몇 개만 나쁘게 나오지만 그냥 놔두면 다 나빠. 나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신호다, 워닝 이게. 사인으로 보라는 거죠. 다 나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혈압, 고혈당, 이제 고지혈증 얘기할 때 이 예. 쓰리고가 같이 엮여 있어요. 예. 어느 거 하나가 먼저 오느냐의 차이지 결국은 다 옵니다. 그러니 뭐든지 하나 오기 시작하면 알겠습니다. 그때 네. 또 관리를 들어가라.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빨리 이어서 해 주십시오. 자,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일부에서 예. 비만은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그럼 왜 찐 거야?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알아야 네. 해법이 나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을 잘 쓰는 몸이냐 지방을 쓰지 못하는 몸이냐예요. 지금 저 사진은 제 진료실인데 예. 제 진료실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우와. 저는 웬만하면 서 있어요. 잘 앉아있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꼼짝 갖고 앉아있는 시간이 긴 게 우리 몸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의자에 안 앉아요. 예. 그리고 지방을 잘 꺼내 쓰는 몸이냐 꺼내 쓰지 못하는 몸이냐를 우리는 의학적으로 대사 유연성이 좋으냐 대사 유연성이 나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사 유연성이라는 게 저는 환자들에게 이제 그 하이브리드 차를 비유로 드는데 예. 우리 몸은 당하고 지방을 둘 다 에너지원으로 써요. 예. 그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그 컨티뉴어스하게 들어오질 않거든요. 예. 그러면 에너지가 들어오면 당이 들어오면 당을 우선적으로 써요. 그럼 예. 지방을 비축해뒀다가 예. 당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비축해둔 지방을 끄집어 써요. 이걸 이제 스위치가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예. 이 스위치가 잘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 이 스위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몸이 대사 유연성이 나쁜 몸. 그렇죠. 연비가 떨어지고 기름 많이 먹고 예. 이제 그런 차에 비유할 수 있죠. 잠깐만요. 건강한 사람은 그럼 당 들어오면 당 쓰고 당 떨어지면 지방 쓰고 네. 이게 망가지면 당 들어왔는데 지방 써요? 당도 잘 그럼 못 쓰고 고맙지. 아니 당도 잘 못 쓰고 지방도 잘 못 써. 그러니까 피 그- 속에 당도 올라가 있고 지방도 올라가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못 써요. 제대로 못 쓰니까 계속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어. 맞습니다. 배고프면 손 떨리는 거라니까. 배고프면 그냥 몸에 있는 지방 꺼냈으면 되는데 내 몸에 지방 많은데 그걸 굳이 안 쓰고.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어. 이거를 우리가 흔히 당 떨어졌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혈당은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당뇨 환자를 제외한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예. 근데 우리는 간간히 저혈당을 겪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스위치가 원활하지 않은 거예요. 당이 떨어졌으면 건강한 몸은 바로 지방을 쓰는데 예. 이게 바로 못 쓰니까 나 당 떨어졌나 봐. 이게 왜 기운이 없지? 뭐 초콜릿 없니? 믹스커피 줘봐. 이게 이제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 그건 나이가 좀 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대사 유연성이 떨어져 있는 몸은 이미 살이 쪘지만 예. 앞으로 더 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 아니까 몸이 나빠져 조심해 있으면 주십시오. 아니 몸이 나빠져 있으면 앞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예. 빨리 여기서 난 건강한 내가 몸으로 저건데. 돌려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진짜 당 떨어지는 그럼 느낌을 잘 당도 안 쓰고 먹거든요. 지방도 안 쓰면 그 사람은 뭘로 움직입니까? 자, 기운이 제가 없는 거지. 그냥 기운이 아, 없는 기운이 거야. 없는 그냥 거야. 기운이 없는 거야. 그냥. 이 사진에서 이제 그 장거리 사이클 하는 선수들을 이제 이렇게 네. 가져왔는데 이분들은 피하 지방이 굉장히 얇잖아요. 예. 근데 이분들이 사실 시합을 하거나 이제 연습을 할 때에는 많게는 뭐 5천에서 1,000 칼로리 이상을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글리코겐만 갖고는 힘들어요. 결국은 비축해둔 지방을 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끄집어 에너지원으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면 썼던 것들을 다시 지방 조직으로 집어넣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방 조직에서 지방을 잘 끄집어 쓰고 다시 잘 집어넣으니까 지방 조직이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잘 끄집어 쓰고 잘 집어넣으니까. 예. 저는 그거를 스폰지 이론으로 설명을 해요. 아. 자, 스폰지를 짜줘야 그다음에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스폰지에 물을 머금고 있는데 계속 안 물을 짜죠. 부으면 어떻게 돼요? 작동을 할까요? 아.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의 피하 지방을 스폰지에 비유하면 우리가 언제 짜줬죠? 운동할 때. 운동을 그렇게 이렇게 힘들게 정말 스폰지를 짜줄 정도로 힘들게 당 운동을 한 떨어졌을 적이 때. 그냥 거 안 짜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안 짜는 거예요. 그리고 굶어봤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일반 그 젊은 친구들에게 제 얼굴을 알릴 유명한 짤이 있는데 예. 그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예.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먹어서 찌는 것이 아닙니다. 예.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겁니다라는 게 짤로 돌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이게 예. 유행처럼 돌았었는데 예.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쉬지 않고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활동하는 시간에도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그 사이사이에 빈 틈에 지방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당을 먹어서 당이 떨어지면 지방을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타임이 있잖아요. 와요. 그 기회를 근데 안 주잖아요. 뭘 집어먹고 아니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가지고 안 떨어뜨리고 그럼 또 하나의 기회가 뭐냐면 자고 있는 동안에 예. 그러니까 밤에 잘 때 혈당과 인슐린을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자고 있는 동안에 지방을 쓰는 거거든요. 예. 그때 쥐어 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자기 전에 먹어. 밤늦게까지 먹어.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먹어. 아침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아침을 꼭 챙겨 먹어. 예. 언제 쥐어짜냐고요. 그러니까 쥐어짜질 않으니까 피하 지방 조직이 그러니까 물 먹은 스폰지처럼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대사 유연성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야. 하나가 의자 중독인데 의자요? 예,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몸이 망가진다라는 거는 이미 1950년에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그 왼쪽에 그래프가 그건데 영국 런던의 공공버스를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예. 검표원의 심근경색의 상대적 위험비를 본 거예요. 두 사람 그러니까 두 그룹 다 남자들이었고 사회 경제 수준이 동일했어요. 예. 딱 유일한 차이가 뭐냐면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느냐 서서 일하느냐. 섰다 앉았다를 반복하느냐 차이였어요. 음. 그런데 심근경색의 상대적 위험비가 2배 이상이에요. 오로지 그 차이 하나인데. 그래서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흡연만큼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이런 논문 결과에 의한 거거든요. 예. 그 오른쪽 데이터는 뭐냐 하면 동일한 사람을 점심에 동일한 메뉴를 먹게 하고 예. 오후에 근무할 때 서서 근무할 때와 앉아서 근무할 때를 비교한 거예요. 이게 혈당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서 있으면 혈당이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혈당이 앉아 있을 때만큼 올라가지 않고 금방 떨어졌단 말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들은 혈당도 더 많이 올라가지만 안 떨어져요. 이게 식후 고혈당이 네. 내 몸을 망가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었으면 나가서 움직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식사하고 나서 앉아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계속 앉아 있잖아요. 예. 그럼 올라간 혈당을 어떻게 떨어뜨리죠? 식후 고혈당의 80%를 근육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가서 10분 15분만 걸어도 혈당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근육이 먹어줘야 나머지 20%를 간하고 피하 지방이 처리를 해야 되니까 간은 편하게 일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식후 고혈당을 근육이 안 먹어주면 어떻게 돼요? 간하고 피하 지방이 먹어줘요. 더 힘들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피하 지방은 스펀지 먹은 그러니까 물 먹은 스펀지처럼 될 거고 간에는 기름이 끼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야금야금 쌓이면서 몸이 야금야금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 망가진 결과가 이제 배가 나오고 살이 찌고 혈압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는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생각 없이 먹고 밤늦게 먹고 아침 먹었을 뿐인데 예. 그리고 그냥 의자에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인데 내 몸이 망가졌다니까요. 결국 그래도 이거 그러면 안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밤에 먹으면 아침에 안 먹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되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럼 돼요. 어. 그러니까 저는 애주가니까 술을 매일 먹잖아요. 예. 그러면 늦게까지 술 먹고 어.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14시간 공복을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안 먹어요. 그리고 14시간째 첫 번째 식사를 합니다. 좋은 음식으로 잘 먹죠. 그럼 오후 4시쯤 드시겠네요. 드물게 그런 날도 있지만 예. 새벽 2시까지 마실 테니까. 드물게는 그런 날도 있지만 보통은 제가 한 10시까지 마시니까 12시에 첫 번째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서두로 얘기했던 게 건강 관리라는 게 너무 원칙대로만 하려고 하면 엄두가 안 나는데 예. 몇 가지 요령만 익히면 얼마든지 내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 지금 제가 두 가지 보여드렸지만 네. 그러면 내가 중간중간에 군것질 안 하고 식사하고 나가서 10분만 걷고 야식 안 하고 부득이 야식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 안 아침은 먹고. 안 먹고. 아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지만 그렇게 하면 몸이 안 나빠진다니까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 사람들이. 그 예를 들면 이런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평소에 운동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열심히 달리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몸이 망가지는 거를 회복하는 건 아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술을 많이 마셔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왔으면 예. 술을 끊어서 간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술을 즐기는 게 낫지. 예. 이게 더 나빠지는 거는 싫은데 술을 끊기는 싫고 그러니까 술을 조심해서 먹어야지 늘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간장약 챙겨 먹고 간에 좋다는 음식 챙겨 먹는 게 그게 해결책이네요. 이미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빠졌으면 그 간을 먼저 돌려놓자. 그렇죠. 그다음에 예. 앞서서 이제 건강한 뚱뚱이와 마른 비만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중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왜 체중이 많이 나가는데 대사 이상이 없고 왜 체중이 안 나가는데 대사 이상이 있지? 이런 궁금증도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이제 스폰지 이론을 말씀드렸어요. 이게 재밌는 게 예. 우리가 많이 먹으면 한없이 살이 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안 찌거든요. 많이 먹어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피하 지방이 한없이 안 늘어나요. 그 스폰지가 물을 먹을 수 있는 한계가 한도가 있어요. 있어요. 네. 예. 한도가 있어서 더 이상 물을 못 먹으면 피하 지방의 기능 부전이 생겨요. 더 이상의 여분의 지방을 못 받아들여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계속 에너지 밸런스가 플러스면 그 여분의 지방이 어디로 가야 되죠? 그럼 밖으로 빠진다. 소변 아니에요? 대변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걔네들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간에 끼고 내장 지방에 끼고 췌장에 끼고 심장 근육에 끼고 이러면서 몸이 극도로 나빠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소화 비만 좀 뚱뚱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럼 걔네들은 그 살이 찌게 되면 피하 지방이 지방 조직 지방 세포가 크기도 커지지만 예. 얘가 한없이 안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도 계속 여분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지방 세포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예. 숫자도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런 증식은 성장기에 잘 일어나요. 소화 비만일 때는 지방 세포의 숫자도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예. 보통 그래서 어렸을 때 뚱뚱한 애들은 보통 대학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큰맘 먹고 살 빼잖아. 예. 기를 쓰고 뭐 PT 갖다 붙이고 뭐 그러니까 안 정말 먹고. 눈물겹게 다이어트해서 예. 뺀단 예.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 다시 찌겠죠. 그럼 쪘다 빠졌다를 반복하지만 그 사람의 스폰지를 짰다가 다시 그걸 반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날씬했고 나도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야. 예. 그래서 대학교 때에도 남들의 부러움을 샀어요. 예. 그런데 취직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고 그럼 회식 자리도 많고 처음에 쪘어. 술도 많이 마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밸런스 아까 얘기한 쉬지 않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에너지 밸런스가 계속 플러스니까 예. 계속 물을 먹어봐야 되는데 아니 이 친구는 피하 지방 조직이 그렇게 여분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의 스필오버 그러니까 다른 조직 장기로 흘러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 나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살이 쪄 보이지 않는데 지방간이 있고 그러니까 배만 볼록 나오고 대사 이상을 보이는 그런 체형으로 가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나쁠까요? 차라리 피하 지방이 마른 비만이 사망률도 높고 심혈관 합병증으로 잘 갑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맞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제
요거는 이 어려운 내용을 네. 일반인들에게 좀 알기 쉽게 전달해 보려고 제가 머리를 싸매면서 만들어 놓은 표인데요. 예. 자, 인슐린 저항성. 제가 지방간을 얘기했지만 지방간 인슐린 저항성 이게 다 이제 몸을 망가뜨린 살이 찌게 된 근본 원인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 인슐린 저항성을 이해하려면 우리 몸의 세 조직과 장기를 이해해야 돼요. 그게 피하 지방 조직, 그다음에 근육, 그리고 간이란 말이에요. 예. 앞서 간은 술, 과당을 얘기했어요. 예. 얘네들 때문에 간에 지방간이 오면 그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이게 전신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는 거예요. 골격근은 오래 앉아 있는 거, 꼼짝 않고 오래 앉아 있는 거, 그다음에 식후 혈당 관리가 안 되는 거, 이런 것, 그다음에 나이 들면서 근육이 빠지는 거, 이런 게 다 골격근의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결국은 전신 인슐린 저항성으로 가는 거예요. 예. 피하 지방은 아까 얘기한 스펀지, 쉬지 않고 먹는 거, 그러니까 에너지 밸런스를 마이너스로 안 만들어 주는 거. 예, 이것도 중요한 원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야식도 있을 수 있고 어쨌든 중간중간에 간식을 계속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의 피하 지방이 캐파가 한계가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에너지 밸런스가 포지티브로 확 들어왔을 때 예. 이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오고 지방간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나오고 당뇨가 오고 심혈관 질환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죠? 지방간과 인슐린 저항성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치료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게 식욕 억제제나 싹센다 주사를 맞고 저칼로리 식사와 유산소 운동으로 해결될까요? 그래도 그거 맞으면 요즘 비만 치료제 맞으면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서 술 못 끊고 과당을 안 끊으면 좋아지냐고요. 근데 그거 맞으면요. 그거 맞고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좋아지냐고요. 딱 없어진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체중계 눈구멍 빠지겠죠. 교수님 제 말 들어보세요. 그걸 맞으면요. 밤에 야식도 안 하고 싶고 과당도 안 먹고 싶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정말 예. 좋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앞으로 위고비든 이제 예. 그러한 약들은 보조적인 도움이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야식도 끊기가 힘들고 내가 당 중독이 돼가지고 과당을 끊어야 되는 건 알아. 근데 몸에서 자꾸 찾아. 그럼 약의 도움으로 내가 그런 걸 끊을 수 있게 된다면 그거는 예. 약이 긍정적으로 도움을 준 거잖아요. 예. 아, 난 운동도 싫고 난 술 끊기 싫고 밀가루 좋아하는데 난 그거 다 먹으면서 주사만 맞으면 빠진대. 난 주사만 맞을래. 돈도 많은데 그냥 뭐 평생 맞지 뭐. 이러면 몸이 좋아질까요? 그 치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 우리가 방향을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데 보조적으로 그런 문명의 이기를 활용한다? 이거는 도움이 되는데 예. 모든 게 다 귀찮고 싫어.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그래서 그 주사 맞고 살래. 이게 치료냐고요. 그래, 운동은 안 하겠네. 주사 맞아서 살이 빠지고 식욕이 아니 그리고 떨어지면 한없이 빠지겠냐고. 한없이 빠지진 않겠죠. 다시 그리고 여유가 근육이 빠지는 온다고 걸 막을 수 하더라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저는 근육 빠지는 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슨 다이어트를 해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00살 넘어까지 살 거라는 거를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80 이후에 이제 노쇠하게 되면 이제 근육이 중요해지는데 이게 지방을 빼기도 힘들지만 근육 붙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근육을 붙여놔야 되는데 지금 그냥 그런 주사 맞고 나는 편하게 살래 했다가 나이 60 넘어갔고 뒤늦게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근육 늘려야지. 근육이 붙냐고 지금 붙여놔야지. 그 교수님. 근데 네. 10년, 20년을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네. 그래서 이미 몸이 망가졌어요. 네. 그러면 그걸 되돌리려면 10년, 20년을 되돌려야 아니라니까요.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몸 혁명의 그 주제인데 예. 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나쁜 생활 습관으로 몸이 망가졌어요. 예. 그런데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회복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간도 70%를 띄어내서 이식을 해줘도 3개월 후에 자기 모습을 찾거든요. 예. 그만큼 재생 능력이 뛰어난 우리 몸의 그러한 기능을 왜 활용을 안 하죠? 그러니까 몸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몸을 좋게 하는 음식 챙겨 먹고 예. 내 몸을 나쁘게 했던 거 끊고 예. 그다음에 신체 활동량을 늘리고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푹 쉬고 이런 노력을 평생 하기는 힘드나 한 달 정도 해보는 거는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달만 해도 몸이 드라마틱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자, 내 친구들이랑 나랑 이제 매년 나빠질 거 아니에요. 예. 나이도 먹고 몸도. 네. 그런데 나는 1년에 한 달을 이 프로그램을 나한테 해요. 저는 20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한 달 동안. 예. 그러니까 1월 한 달 동안 술을 끊고 몸을 만들어 놓고 11개월 동안 술을 즐기거든요. 예. 진짜 술이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죠? 제가 성격이 좀 내성적이고 샤이해서 예. 술이 들어가야 사람들이랑 좀 친하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나빠지는데 저는 1년에 한 달은 잠깐 멈춰 있거나 예.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또 간단 말이에요. 어. 이게 한 달이지만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 친구들과 나와의 격차는 많이 벌어져 있겠죠. 그게 지금의 결과인 거예요. 저는 지금도 모든 그 건강검진 결과가 정상이거든요. 예. 1년에 한 달인데. 네. 그리고 물론 나는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더 안 망가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 이런 몸일 수도 있지만 이미 망가진 사람들은 일단 한 달 해놓고 한 달 하면 지금보단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그다음에 내가 요 몸 상태를 조금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갔다가 또 몸이 추스려지면 또 한 달 하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6개월 1년 한다라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 저 같아도 못해요. 그 아까 전에 몸을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야. 몸을 급격하게 뺐던 경우에 신진대사도 같이 줄어들어서 음. 다시 요요가 왔더라. 네.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뺐어요. 그럼 그것도 기초 대사량이 같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까? 바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우리 몸의 적응 반응을 이겨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기초대사량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걸 안 떨어지게 해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예. 그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한 끼씩 굶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의 핵심은 뭐냐면 예. 몸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끼니 적게 먹잖아요. 예. 몸이 눈치채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 잘 먹어요. 잘 먹어. 이렇게 평소에 잘 먹어도 먹어. 될까 싶을 정도로 잘 먹다 하루 그냥 아예 굶어버려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잘 먹어요. 우리 몸이 속아요.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안 떨어뜨리고. 네. 그래서 바깥에서 간헐적 단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예. 다 잘못되는 게 뭐냐면 다들 단식에 방점을 찍거든요. 네. 이게 단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는 거에 방점을 찍어야 돼요. 아, 중간중간. 아니 그러니까 단식하기 위해서 잘 챙겨 먹다가 단식을 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데 평소에 먹을 때에도 대충 먹다가 단식을 하면 몸이 좋아지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16대 8을 한다고 쳐요. 예. 그러면 16시간 동안에 내가 단식을 했으면 8시간 동안은 내 몸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침 안 먹으면 16대 8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냥 적게 먹는 식사 패턴이에요.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질까요? 그럼 총량이 오히려 많더라도 중간에 잘 먹다가 한 번씩 빠지는 게 몸에 있는 걸 쓰는 훈련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몸이 속아요. 그 핵심은 몸에 있는 걸 쓰는 거네요. 그러면 몸에 있는 걸 써보도록 자꾸 하는 게 그렇죠. 핵심이네요. 그런데 내 몸이 긴장해 버려 가지고 지방을 예. 안 쓰려고 작정하는 몸을 만들어 놓으면 예. 안 끄집어 쓴다니까요. 그런데 잘 먹기 때문에 몸이 안 들어왔을 때 지방을 편하게 내놓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인슐린 저항성 환자들은 예. 공복 상태에서 그러니까 공복이라는 게 뭐냐면 12시간 동안 내가 식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바닥에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피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 수치가 높다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러면 12시간 공복을 했는데도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굶겨야지. 더 굶겨야지. 네. 그게 간헐적 단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24시간 단식을 권해요. 그러니까 잘 챙겨 먹다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을 24시간 동안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보통 나오는 질문들이 그 기운 없어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도 굶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불안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나 굶어도 그냥 정상생활이 가능할까? 근데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는 60년대까지만 해도 굶기를 밥 먹듯이 했던 그런 이제 어르신들의 후예고 예. 우리 몸 속에는 지방을 짜장면으로 환산하면 짜장면 200그릇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굶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을 끄집어 쓰는 거지. 근데 걔네들을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이 됐기 때문에 몸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굶었을 때는 비축해둔 에너지를 쓰고 아까 얘기한 스폰지를 짜고 그다음에 또 잘 챙겨 먹어서 채우고 이래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몸에 200그릇의 짜장면이 있으니까 네. 이론적으로는 200그릇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럼 한꺼번에 200그릇을 안 먹는 쪽으로 하면 신진대사가 같이 떨어지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간혹씩 200그릇을 이제 빼먹어라. 몸의 적응 반응. 하나씩 200그릇 199개, 198개 그러니까 하나씩. 기본적으로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아야 돼요. 네, 위기 상황이라고 인지하지 않아야 짜장면을 쉽게 내보낸단 말이에요. 위기 상황, 그러니까 앞으로 아예 굶을지도 몰라. 예. 기아 상태에 빠져서 아예 에너지가 안 들어올 수도 있어. 이렇게 인식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내놓는다니까. 그렇죠. 내 거 소중하니까 네, 내일 짜장면 지켜야지. 만만한 근육만 내보내지 지방을 안 내보낸다니까. 왜 몸을 그렇게 진짜. 아니 그게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방을 잘 아껴왔던 사람들이 예. 기아 상태에서 생존해 왔고
우리는 그 선조들의 후예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 몸은 거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는 거죠. 자식들 좀 지금 후하면 될 텐데. 수시로 지방을 살짝 혀에다 대주면 안 될까? 야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초대사량, 안정시대사를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가 간헐 측단식이고 예.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운동은 평생 할 필요는 없으나 몸을 바꿀 때에는 규칙적이고 운동의 효과를 그러니까 운동을 약이라고 가정하면 용법 용량이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는 그 효과를 못 낸단 말이에요. 힘들게 해야 되고 적어도 일주일에 4번 이상 해야 예. 내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다음에 식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환자들한테 배불리 먹으라고 강조해요. 먹을 때 예, 예.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배불리 먹는 거죠. 거기서는 예를 들면 삼겹살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도 괜찮습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건강한 몸이 됐을 때. 그러니까 삼겹살이 건강한 음식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나중에 유지기 아까 내가 이제 유지기를 얘기했는데 예. 지금 체중을 유지하는 전략에서는 삼겹살을 먹더라도 그 12시간 이상의 공복과 간간히 하는 24시간의 단식만 잘 지키잖아요. 안 찝니다. 지방을 자꾸 먹어줘야 몸을 속이기 좋을 것 같아서. 야, 아, 난 지방 진짜 열심히 먹는 사람이야. 아니 저는 지방 먹는 거 권장해요. 대신 네. 좋은 지방을 먹으라는 거죠. 그럼 좋은 음식, 좋은 지방은 뭡니까? 일단 좋은 지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아보카도 같은 데 들어있는 지방이라든지 예. 아니면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이라든지 예. 견과류에 들어있는 지방이라든지 또는 뭐 들기름 또는 뭐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 좋은 지방이잖아요. 그다음에 튀긴 음식은 네. 거기에다가 뭐 올리브유로 튀겼던 뭐 어쨌든 아보카도 오일로 튀겼던 이거를 재탕 삼탕으로 쓰면서 거기에 유해 성분들을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그럼 건강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아까도 지방 얘기하면서 칼로리 얘기를 꺼내시는데 예. 칼로리보다 상위 개념이 영양소고 예. 예. 상위 개념이 건강식인 거예요. 건강식이면 칼로리 생각하지 말고 배불리 먹어라요. 왜? 내가 배불리 먹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적게 먹어도 안 빠지는데 배불리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포만감을 느끼는 거는 내 몸한테 맡겨야 돼요. 예. 그러니까 칼로리를 계산해서 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예. 그 호르몬이 무너지면 평소보다 더 먹어도 포만감을 못 느껴요. 그러면 계속 살찌겠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얘기한 게 포만감 호르몬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무너져 있는데 자꾸 적게 먹으면 그 호르몬이 좋아지나요? 아,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다 보면 몸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호르몬도 개선이 되면서 평소보다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낀다니까요. 야, 이게 자연스러운 거 돌아가는 아니에요?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몸이 돌아간다니까요. 지금 네. 저기 건강한 몸 만들기에 썰카단 리듬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밤엔 휴식과 자고. 수면을 취하고가 우리 몸에 그러니까 각인이 돼 있는데 이게 예.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몸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한 달만이라도 수면 시간, 그러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을 해가지고 정하고.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좀 취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음. 몸이 바뀐다니까요. 실제로 바뀌어 해보세요 한번 한 달. 저는 잠자는 것도 경험자니까 중요합니까? 잠자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요? 네. 그 잠잘 때 단식이 되니까. 아니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휴대폰도 예. 아니, 충전해야 이거 계속 쓰는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자동차도 시동 걸어놓고 그냥 밤새 놔두고 그럼 엔진이 빨리 닳지 않겠어요? 예. 시동 꺼놓고 좀 쉬게 해줘야 음. 열도 좀 내려놓고 그다음에 낮에 주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 몸은 한 번은 뇌도 조금 잠깐 스위치를 꺼놓고 좀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안 자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긴 자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는 시간 중에도 음. 뇌는 계속 일을 하지만 예. 그때는 뇌가 이제 이런 낮 동안에 이제 시각으로 들어오는 거 청각 그러니까 뭐 촉각 이거를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엄청 바쁘잖아요. 네. 일단 그거는 차단됐고 낮 동안에 들어오는 서류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예. 기억 장치에 넣을 건 넣어놓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런 일도 해야 되고 얘도 쉬어야 되잖아요. 얘가 자고 있는 동안에 잠깐 쉬어요. 그게 이제 딥슬립 단계에서 예. 잠깐 얘도 쉬거든요. 예. 야. 얘도 쉬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때 뇌의 용적이 살짝 줄어들면서 예. 그때 우리가 화장실 물 누를 때 플러싱이 생기듯이 예. 뇌에 플러싱이 생기면서 뇌의 노폐물들이 그때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노폐물들이 쌓이는 게 이제 치매의 원인,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면 치매에 잘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 노폐물 제거가 자고 있는 그것도 딥슬립에 빠져 있을 때 생기는데 지금 현대인들이 깊은 잠을 못 자잖아.
자꾸 자다 깨고 깊은 잠을 못 자다 보니까 뇌 노폐물이 제대로 씻겨지지가 않으면서 그러니까 깨어 있어도 힘들고 자꾸 달달한 게 땡기고 그리고 잠을 푹 못 자면 안 움직여요. 몸이 무거워서. 달달한 것도 땡기지만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과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긴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현상이 그러니까 게을러서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몸이 만성 염증 상태가 돼 있으면 잘 붓거든요. 예. 부으면 무겁잖아. 예. 그러면 지하철에서 내려서 몸이 가벼우면 가볍게 계단도로 뛰어 올라갈 텐데 몸이 무거우니까 나도 모르게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간다니까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내가 시작을 해야 되느냐인데 그러니까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예. 일단 이제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한테 예. 우리 한 달만 해봅시다 하고 제가 지금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보면 정말 좋아지는 거를 본인이 느끼거든요. 한 달만 해보면 네, 그러면 습관이 조금씩 바뀌어요. 한 달만 했는데 이렇게 좋아지면 그럼 일부러라도 일어나 보려고 하고 지금 예. 얘기한 걸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본 거예요. 예. 생활 습관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런 나쁜 습관을 내가 평생 고쳐서 이런 삶을 매일 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저렇게 어떻게 저도 매일 안 하려고요. 삽니까? 네, 저도 이렇게 안 하려고요. 예. 네. 그래서 한 달만 하는 거예요. 한 달만 하면 몸이 좀 상태가 좋은 상태로 가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똑같이 먹어도 결과가 좀 달라요. 좋아진다는 거죠. 달라지죠. 결과가. 아니, 엔진이 좋아진 것처럼. 지방간이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을 때 몸과 얘네들이 개선됐을 때 몸은 똑같은 음식이 들어와도 다르게 작용한다니까. 그러니까 건강한 몸과 병든 몸은 몸부터 다르다니까요. 바꿔라. 몸부터 바꿔라. 엔진 청소하면 연료 효율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 비슷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겁니다. 저는 당 끊는 거랑 숙면하는 건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운동을 일주일에 4번씩 하는 건 서서 진행해. 피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운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 저는 운동을 꼭 트레이너랑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정해놨기 때문에 힘들어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딱 1시간만 해요. 넌 추가로도 안 하고 그리고 대신에 의식적으로 많이 서 있으려고 노력하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틈만 나면 걸으려고 하고 걸을 때 조금 빠른 속도로 걷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아까 그 식사량을 줄이면 예. 이 몸이 기아 상태로 빠지면서 얘가 자꾸 대사량을 대사량을 줄여버리니까. 줄이니까 속이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지만 이게 앉아 있는 게 왜 안 좋냐면요. 지금 우리가 오래 앉아 있었잖아요. 예. 밑으로 내려간 피가 어떻게 올라오죠? 열심히 심장이 펌프해서 그렇죠. 올라오죠. 심장이 더 힘껏 펌프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운동도 안 하고 앉아 있는데 심장이 더 힘껏 펌프질 할 수 있을까요? 정체되겠죠. 예. 그러니까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뇌로 가는 혈액량도 부족해지니까 예. 졸리고 집중이 안 되고 뇌에 있는 노폐물들도 잘 안 없어지고. 그렇지. 근데 우리가 서 있게 되면 꼼짝 않고 뭐 엘리베이터 거리 아닌 다음에 꼼짝 않고 설 수 없잖아요. 네. 가볍게 걷기만 해도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근육이 수축하면서 밑에 있는 피를 올려주죠. 올리는구나. 예. 그다음에 내가 움직여주면 심장은 박동수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혈액순환도 원활해지죠. 아. 그러니까 이게 꼭 그 기초대사량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보통 헬스클럽 가면 트레이너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동을 시작한 지 15분에서 20분이 지나야 몸이 본격적으로 지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유산소 운동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거꾸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뭘 쓸까요? 지방을 잘 꺼내 쓸까요? 그러니까 이게 꼭 에너지를 쓰는 거를 뭔가 신체 활동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습관도 생각보다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 3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여서 피를 좀 돌리고 그리고 다시 앉아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축적이 되면 나중에는 굉장히 큰 변화를.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 밥 먹고 조금 산책하기 이런 것도 아주 좋죠. 한 달 프로그램만 하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한 달 동안은 네.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걸어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한 달이 지난 다음에도 그게 약간의 습관으로 자리 잡혀서 밥 먹고 점심 먹고 나서는 그냥 바로 그 카페에 앉지 말고. 가가지고 앉아 있지 말고 테이크아웃해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그냥 뭐 공원을 걸으면 되니까. 산책하면서 얘기 나누면서 그런 습관으로 바뀌기만 해도 식후고혈당이 잡히고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는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깊은 반전. 회사를 옮겨야 되겠어요. 스튜디오를 멀리요 잡아 일단 무조건 지금 걸어가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언제 이게 이런 문제가 악순환이 시작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예.
밤에 뭔가 먹어? 일을 하든 책을 읽든 하여튼 내가 뭔가 하고 싶거나 해야 할 일을 밤에 하는 쪽으로 미루면서 왜? 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니까 밤 밤에 11시부터 배고프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차라리 잤으면 괜찮은데 살아서 깨 움직이고 막 지적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러니까 배고파. 뭐라도 먹고 싶거든. 그래서 먹기 시작하니까 먹고 잠도 못 자는 거네. 그렇지. 그렇게 앉아있고. 시작됐던 것 같아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고 있는 동안을 우리가 이제 공복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을 먹을 때까지 음식이 안 들어오지만 우리 몸은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예. 근데 뇌는 이기적이고 고집스럽게 포도당만 고집한다고요. 그러니까 뇌한테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은 낮 동안에 포도당을 비축해둬요. 밤에 뇌한테 주려고. 나머지 조직과 장기들은 인슐린이 올라가면 포도당을 먹고 예. 인슐린이 내려가 있으면 지방을 먹어요. 그럼 자고 있는 동안에 건강한 몸은 그러니까 혈당과 인슐린이 떨어진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게 되면 예. 인슐린은 바닥에 있으니 지방 조직은 열려 있고 다른 조직과 장기는 지방을 쓰고 뇌는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포도당을 먹을 수 있는 애라서 간이 주는 포도당을 뇌가 안정적으로 먹거든요. 예.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인슐린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처럼 밤에 뭘 먹고 잠자리에 들면 예. 자고 있는 동안에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잖아요. 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방창고의 문이 안 열려요. 그러니까 몸이 당을 써야 돼요. 인슐린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 그리고 간도 안정적으로 뇌에다가 포도당을 공급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인슐린이 올라가 있을 때는 간은 포도당 저장 모드로 가지 분비 모드로 안 가요. 그러면 뇌하고 우리 몸이 그 적은 포도당을 두고 싸워야 돼. 그러니까 뇌가 어떻겠어요? 예민해지죠. 깊은 잠을 못 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중간에 깨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가 이론적으로는 잠자리에 들기 4시간 전에 식사를 끝내고 자야 되는데 그러면 인슐린과 포도당이 베이스라인에 있는 데서 자잖아요. 근데 몸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으니까 뇌는 포도당이 부족하잖아요. 예. 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밤늦게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은 점점 더 나빠지겠죠. 이게 밤에 일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게 아니라 합리화고 예. 뇌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안정적으로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먹으려고 하는 거군요. 먹으려고. 네. 그러니까 밤에 달달한 걸 땡기게 해가지고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건강한 몸일까요 지금? 그럴 리가 없지. 야,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야, 이게 그냥 간단하게 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반드시 공복을 유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공복을 유지하고 안 먹을 땐 잘 먹되 그리고 자기 전에 뭐 먹지 말고 그 말은 먹었으면 자지 마라. 중간중간에 그죠? 운동해라. 뭐 먹었으면 자지 그러니까 마라.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중간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밥 먹는 사이를 뛰어드는 게 몸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방을 쓸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쓸 수 있는 시간에 잘 쓰도록 운동을 그렇죠. 해주면 더 잘 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게 거네요. 지금 컨셉이. 제가 얘기한 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원칙만 생각해 보면 의외로 단순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단순한 원칙만 지키더라도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이거를 뭐 운동을 매일 해야 되고 뭐 좋아하는 음식 끊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엄두가 안 나고 아예 나 그냥 이렇게 살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30여 년간 비만 치료를 하다 보니 예. 어쨌든 약은 없고 이분들은 내가 어쨌든 설득해 가지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되겠고 네. 고민해서 만든 결과물이 이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예. 100% 365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우리 한 달만 한번 해봅시다. 제가 제 다이어트를 이름을 이제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고 이제 명명했는데 왜냐하면 지방 대사 스위치를 켜자는 거예요. 예. 지방을 안 쓰는 몸을 지방을 다시 잘 쓰는 몸으로 만들자는 건데 그러니까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은 체중계 눈금으로 얘기하잖아요. 초기 예. 체중의 5% 이상을 감량해야 된다. 저는 이제 체중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몸을 바꾸자는 거고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은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살을 빼고 그 뺀 체중을 1년 이상 유지한다가 비만학회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예. 저는 한 달만 투자하자. 그리고 그 뺀 몸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 몸을 그냥 한두 달 정도 잘 유지했다가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또 한 달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체중 감량 속도도 정해놓지 않고 그다음에 예. 저는 이제 간헐적 지속적인 저칼로리 식사가 아니라 간헐적 저게 단식이 차이네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데 중요한 거는 원칙
궁극적으로는 체중계 눈금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목표로 하는 것이 우리가 궁극적인 치료의 목표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원칙을 잠깐 잊으면서 어떤 수치에 너무 집착한 건 아니었느냐. 그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죠.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그러면 하루 3끼 중에 한 끼를 안 먹는 걸 의미하는 아니 걸까요? 간헐적 단식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앞서 16대 8도 간헐적 단식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5대 2라 그래갖고 예. 일주일 중에 5번을 오이를 잘 챙겨 먹고 이틀을 24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전날 우와.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했으면 예. 다음 날 저녁 6시까지는 물만 먹고 아무것도 안 먹는 거죠. 하루를. 네. 처음엔 되게 힘들어요. 힘들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예. 근데 몸이 금방 적응합니다. 아 돼요? 저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날 몸이 더 가벼워요. 한 번씩 안 먹으면?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죠. 예. 그다음에 식사를 하면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려야 되는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뇌에다가 혈액을 잘 공급하죠. 머리도 가볍고 몸도 가볍고 그리고 어쨌든 내 몸에서 지방을 끄집어 쓰고 있으니 예. 뭐 기운 없지도 않고 해봅시다. 난 기운이 없을 것 아니야 같아. 될 것 같아. 나는 오늘 기운이 없을 보니까 것 같아. 박영호 선생님도 예. 술도 못 끊을 만큼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저분이 쉽게 되잖아. 그러니까 만만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거 어려운 게 아니야. 네 맞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보니까 매일 흔들리는 분이네 보니까. 혼자 운동도 못하고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예. 지식을 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저한테 편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하다 보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도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권해봤는데 이게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예 이렇게 책으로 낸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이상해 지금 오늘은 우리의 목표는 이 책을 안 사보게 만드는 건데 나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문제가 있네요. 일부러 좀 야. 띄엄띄엄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네. 사실 저도 궁금한데. 이제 강의를 많이 다니지만 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예. 1시간이 너무 짧아요. 음. 그래서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라 예. 그나마 제가 얘기해 볼 수 있는 최대한 요만큼은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야. 예. 시간이 충분하면 뭐 저도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이 책을 안 읽어도 될 정도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이 있습니다. 5부에 보니까 5부 1장의 제목이 몸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거 야. 우리 제 직권으로 네. 이 그 교수님은 잘못하면 이 책 사게 될 생각이었어. 한 번 더 모셔야 안 돼. 이거는 저희 언더스탠딩의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네. 이렇게 시간 되실 때마다 모셔가지고 조금 디테일하게 그러니까요. 자세히 요거를요 교수님 오늘은 이렇게 오늘은 총론이니까 좀 아쉽죠? 네. 뭔가 시원하게 좀 긁어줘야 되는데 한 챕터 심지어 책이 읽고 싶다니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게요. 책을 읽다 보면 네. 밤에 읽게 되고 밤에 읽다 보면 뭐 잠도 먹게 되고 부족해지고 그래.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은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저희가 한번 그렇게 더.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책은 구매하지 마시고요. 자, 야, 오늘은 그럼 재밌네. 일단, 오늘 좀 좀 아쉬워도 예. 저희가 따로 모실게요. 이건 내 얘기는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자, 내 몸 혁명 예, 네, 내명의 책을 책을 쓰신 강북 삼성병원의 박용우 교수님.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설명 들은 대로 계속 해보시면 되는데 한 달 정도 하라고 하니까 네, 네. 가능하면 2월에 하시면 조금만 하실 수 있고 뭐 8월이나 3월이나 이렇게 31일까지 있는 달에 하시면 조금 좀 고생스러울 것 같긴 하고요. 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해도 잘 안 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저희가 제보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결과 언더스탠딩 이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든 뭐 간헐적 단식을 하든 네, 네.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효과가 없는 걸로 그렇지.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뭔가 이상- 했는데도 안 된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언더스탠딩 구독이나 좋아요를 혹시 빼먹은 게 아닌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보죠. 예, 박용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